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쌍수 영상에 이어서 교정 후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교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치아가 굉장히 가지런하고 반듯하고 기능적으로 정말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 경우는 진짜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교정을 많이들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제일 첫 번째는 돌출입입니다. 돌출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측면에서 봤을 때 코끝이나 턱 끝에 비해서 입이 조금 튀어나온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반대교합입니다. 반대교합은 이제 흔히들 아는 부정교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랫니가 윗니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덧니 또는 이 사이 벌어짐입니다. 덧니는 흔히들 알고 계시겠지만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되지 않고 조금 삐뚤삐뚤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사이 벌어짐은 말 그대로 치아랑 치아 사이에 틈이 조금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과개교합입니다. 과개교합은 윗니가 아랫니를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덮고 있어가지고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랫니의 이 앞니 부분이 입천장에 닿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개방교합입니다. 개방교합은 어금니끼리는 닿지만 윗니랑 아랫니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혀를 조금 자주 내미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교정을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교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덧니랑 돌출입 때문에 교정을 했습니다. 덧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가 조금 삐뚤삐뚤하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송곳니가 조금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송곳니가 여기 입술을 자꾸 씹어가지고 맨날 피가 나고 헐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헐게 되면은 조그만하게 왜 그 염증 있잖아요. 구내염 같은 거, 하얀 색깔. 그렇게 생기다가 자꾸 씹다 보니까 그게 자꾸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조그마한 점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만하게 크게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게 없었던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자주 생겼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진짜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 덧니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입은 내가 나 진짜 입 많이 튀어나왔어. 입 툭 튀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분명히 입술을 이렇게 앙 다물고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에는 항상 이 앞니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저는 그게 입이 튀어나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앞니가 조금 뻐들어져 있나 이런 생각만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약간의 돌출입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제가 어금니가 많이 쓰러져 있었어요. 어금니가 이렇게 있어야 되면 저는 거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금니가 이렇게 안 있고 이쪽 안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합이 안 맞다고 하셨고, 교합이 안 좋으면 음식 씹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쪽으로만 밥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은 발치 유무입니다. 발치를 했는가? 네, 저는 덧니도 있었고 돌출입도 있었기 때문에 이가 삐뚤삐뚤하기도 했고, 돌출입이라서 입을 약간 넣어야 되는데 입 안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소구치,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했습니다. 덧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송곳니를 발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작은 어금니, 소구치를 발치를 하고 사람마다 발치할 치아 개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며칠에 걸쳐서 발치를 했고, 이건 치과마다 다르지만 2개씩 발치하는 치과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씩 발치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정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병원을 고르잖아요. 병원을 골라서 치과에 가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치과에서 진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진단은 이제 교정을 하기 전에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진단에는 엑스레이, 그리고 얼굴 사진, 구강 사진, 치아 본뜨기 이렇게 4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 전체가 다 나오는 파노라마 사진, 그리고 턱관절 사진, 그리고 얼굴 정면, 측면, 그리고 치 근단, 여기 뿌리 확인하는 사진 이렇게 거의 6장 정도 촬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사진도 마찬가지로 정면, 측면, 45도 이런 식으로 여러 장 찍고, 그리고 웃는 모습까지 같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구강 사진은 이제 정면, 측면, 상악, 하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찍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찍을 때 입안에 기구를 넣어서 이제 엄청 세게 잡아당기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정 처음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과정 확인차 자주자주 찍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본뜨기는 내 치아 모양을 그대로 모형을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치과마다 또 천차만별이에요. 뭐 5만 원부터 한 2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저는 뭐 본 적은 없지만 더 비싼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면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겠죠. 상담 같은 경우에는 또 치과마다 다르지만 당일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약속을 잡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제가 검사하고 간 자료들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치료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뭐 비용 설명도 들으시고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과정이 뭐 생기는지 뭐 그런 궁금한 점도 서로 의논하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 그 설명을 다 들으시고 여기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장치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치 케이스였기 때문에 발치를 먼저 하고 장치를 붙였습니다. 발치는 4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발치하고 장치 붙이기까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병원 스케줄과 개인 스케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저처럼 일주일 만에 붙인다 이건 아니고, 치과랑 조율하면서 뭐 빨리 붙이고 싶으면은 뭐 말씀드려서 빨리 붙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를 붙였으니까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가지런하게 먼저 배열을 하고 어느 정도 배열이 되고 나서는 발치한 공간을 서서히 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입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쓰러져 있던 어금니도 점점 세우고 맞지 않던 어금니 교합까지 맞추고, 마무리 과정에서는 이제 입안에 꼈다 뺐다 하는 고무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무줄을 제가 아주 열심히 잘 껴가지고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교정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끝나는 날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치과에서도 시간이 되는 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는 날 서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 입안에 있던 이제 이 브라켓이랑 와이어는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정이 끝났으니까 이 예쁜 모습을 자료를 체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처럼 엑스레이, 구강사진, 얼굴사진, 치아 본뜨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체득하고 나면 입안에 유지장치를 부착을 해주세요. 유지장치가 뭐냐면 교정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지장치라는 걸 조금 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가철성 유지장치, 이런 고정성 유지장치 이렇게 2가지가 있고, 고정성 유지장치는 치아 뒷면에다가 가느다란 실 같은 철사를 붙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절대 표가 나지 않고 나만 이제 혀끝으로 조금 느낄 수 있는 유지장치고, 이거는 장치를 떼는 날 보통 당일에 바로 치아에 붙여주십니다. 가철성 유지장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면서 끼는 장치입니다. 가철성 유지장치는 이제 치과마다 다르긴 한데 당일에 바로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며칠 뒤에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유지장치까지 다 받고 나면 교정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정이 다 끝났다고 해서 치과의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건 또 아니에요. 아직 내 입안에는 유지장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받으러 다니셔야 되거든요. 이제 나도 모르는 문제점이 있는데 치과를 안 가면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을 발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 또는 6개월, 좀 길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교정 기간. 교정 기간은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3년이 걸렸습니다. 교정은 보통 3주에서 한 달? 치과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꼭 받으러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상담 받으실 때 이제 원장님께서 예상하신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은 내가 정말 꼬박꼬박 치과에 잘 갔을 경우에 지켜지는 기간이고, 내가 치과에 가지 않으면은 절대 그 기간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날에 치과를 가지 않으면 당연히 치료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약속을 미루는 만큼 교정도 늦게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교정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의지를 가지고 치과에 정말 열심히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치 떨어뜨리지 않고 양치 잘하고, 그리고 시키는 거 잘하고, 양치 못하면 당연히 충치 생기고, 충치 생기면 당연히 충치 치료해야 되고, 충치 치료하다가 교정 치료 조금 늦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교정도 늦게 끝나겠죠? 저는 교정하는 동안 양치를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정말 양치를 안 해가지고 교정하는 동안에 충치가 진짜 자주 생겼어요. 그래서 충치 치료하느라 정말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깨지고, 교정 치료랑 충치 치료비는 또 별도잖아요. 그리고 치과에 자주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되게 싫어했어요. 자주 오지도 않는데 올 때마다 충치 생긴다고. 아무튼 시키는 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보통 교정하다가 중간쯤이나 아니면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치과에서 고무줄을 하라고 시키실 거예요. 근데 그 고무줄은 어금니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하라고 시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치과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결론적으로 내 손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무줄 안 하는 만큼 당연히 교합도 안 맞아질 거고 교정도 늦게 끝나겠죠. 고무줄은 정말 우리 몫이라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집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치과에서 전화해가지고 환자분 지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정말 잘 챙겨서 하셔야 합니다. 이거 보고 찔리는 분들 있죠? 그 다음은 외모, 치아 변화입니다. 교정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외모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케이스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치도 했고 볼살도 약간 빠졌기 때문에 한 6개월 때쯤부터 얼굴이 약간 갸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치 공간을 서서히 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돌출입이 약간씩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뭐 전보다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이런 말을 종종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정하는 동안에는 딱딱하거나 이런 질긴 음식들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안 먹다 보면 여기 턱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턱 근육이 원래 조금 발달돼 있던 분들은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턱 근육이 줄어들면서 약간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정 끝나고 그런 음식들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 돌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통증입니다.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당연히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고통을 느끼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대표적인 4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발치 후입니다. 제가 발치를 4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교정하기 전에 사랑니를 4개 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니보다는 덜 아프다고 하길래 저는 그 말만 듣고 되게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랑니도 저는 이제 누워있는 그 아시죠? 제일 고통의 그 사랑니. 그때 정말 지옥을 맛봤었고 그거보다는 안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발치 통증도 사람마다 진짜 말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사랑니만큼 아팠어요. 근데 제 친구는 또 전혀 안 아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케바케.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뭐야 나 발치 안 할래 하시는 분들도 막상 해보시면 별로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진짜 발치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정말 버스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정도로 너무 아팠었고 이제 한 2개쯤 뺐을 때부터는 보통 발치하고 나서 통증이 있으면 약을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뭐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실 텐데 그 진통제를 발치하고 먹지 마시고 발치하기 전에 미리 드시고 발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통증이 나타날 때쯤에는 약효가 이미 퍼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증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소소한 꿀팁입니다. 2번째는 처음 장치를 붙였을 때입니다. 이거는 붙일 때는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되고 여기 치아에 접착제 같은 걸 바르시고 그 위로 이제 브라켓을 붙여주시고 브라켓을 다 붙이고 나면 그 위로 이제 철사를 넣어주시거든요. 그때는 전혀 아픈 게 없고 한 집에 가서 2-3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이 철사가 제 이를 이렇게 꽉 조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꽉 조이는 느낌만 나다가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나면 점점 이가 이제 으스러질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는 발치랑 또 다른 고통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아직도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이 부산 사람들은 이 말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가 우리하고 좀
이거를 제가 표준어로 말할 자신은 없고 아무튼 부산 사람들은 좀 우리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말하다가 윗니랑 아랫니가 실수로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양치도 원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아팠고, 밥도 이제 처음엔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아프면 죽을 드시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죽도 못 먹었어요. 죽 그 쌀알이 안 씹혀가지고 죽도 못 먹었고, 근데 밥은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란찜 있잖아요. 계란찜에 그냥 그 계란만 막 퍼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그 계란찜에 밥을 비벼 먹기 시작했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밥을 먹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평소 먹던 대로 먹되 이제 딱딱하거나 끈적한 거, 질긴 거 이런 건 제외하고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굵은 철사가 들어간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치료하러 치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로로 있는 철사가 주기적으로 교체가 돼요. 근데 그 철사마다 굵기가 다 달라요. 어떤 날은 얇은 철사도 있고 어떤 날은 굵은 철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굵은 철사가 들어가는 날은 이 치아를 감싸는 힘이 조금 더 세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통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공간을 닫아주는 고무줄이나 철사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발치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파워체인이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고무줄이 있어요. 제가 발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랑 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랑 이 이를 서로 붙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고무줄을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서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공간을 없애려면 당연히 치아가 조금 움직여야 되고, 그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고무줄을 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철사로 공간을 닫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고무줄이 훨씬 더 많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은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뭐 딱딱하거나 질기거나 끈적한 음식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오징어, 엿, 견과류, 캐러멜, 사탕, 얼음, 젤리, 깍두기, 쭈쭈바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교정을 시작하고 나서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딱딱한 음식들에 의해서 이에 붙여놓은 교정장치가 떨어지기가 너무 쉽고, 장치가 떨어지게 되면 제가 약속했던 날 전에 한 번 더 가셔가지고 떨어진 장치를 새로 붙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생기다 보면 당연히 내 치아에도 무리가 가겠죠? 그리고 뭐 엿이나 캐러멜처럼 끈적끈적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끈적한 음식들이 여기 장치에 붙어가지고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젤리처럼 그런 것들은 치아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나중에 양치할 때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교정을 하고 나면 알게 될 텐데 생각지도 못한 음식들이 굉장히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나 뭐 두부, 면, 라면 있잖아요. 라면의 그 면이 진짜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렇게 딱딱한 줄 몰랐어요. 제가 아까 앞니랑 윗니가 스치기만 해도 되게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면을 끊으려고 이렇게가 안 되는 거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진짜 항상 가위로 잘라서 그냥 꿀떡꿀떡 삼키거나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카레는 착색 때문에 많이 안 드신다고 하시던데, 카레를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절대 바로 착색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레를 먹고 싶으면 자주자주 먹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워체인 있잖아요. 그 고무줄은 카레를 먹게 되면 바로 샛노랗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앞니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절대 안 먹었었고, 그 이외에는 마음껏 먹었습니다. 커피도 착색 때문에 조금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커피를 자주 마셨고, 양치를 되도록이면 바로바로 했고, 양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로라도 조금 헹궈줬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을 해서 불편한 점. 저는 교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발음이 너무 많이 샜어요. 지금도 뭐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처음에는 발치를 4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도 이렇게 4개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 사이로 바람이 새면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교정장치에 음식물 많이 끼는 거. 교정장치를 끼게 되면 입안이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래서 음식물이 안 낄래 안 낄 수가 없어요. 제가 밥을 먹고 나면 거의 한 10분의 1은 제 이에 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더럽나?
양치하기 힘든 거. 평소에는 양치를 한 3분 정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교정할 때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양치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양치하는 방법이 익숙해져가지고 한 5분 정도로 단축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치간 칫솔. 내가 아무리 칫솔로 깨끗하게 양치를 했다 하더라도 칫솔만으로는 양치를 깨끗하게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 어금니 사이사이에는 음식물이 조금씩은 다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꼭 치간 칫솔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정하기 전에는 치실을 많이 썼었는데 교정을 하면 치실을 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치간 칫솔로 꼭 반드시 이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한 그 찌꺼기들을 치과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꺼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고무줄 끼는 거. 고무줄은 아까 제가 교합 맞추려고 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 먹고 양치할 때 빼고는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마다 밖에서 이걸 또 빼줘야 되고 양치하고 나면은 그 고무줄을 다시 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교정이 다 끝나고 나서 유지장치 끼는 거. 교정이 끝나고 나면은 한 6개월 동안은 조금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밤에만 낀다든지 이렇게 점점 끼는 시간을 줄여나가는데 6개월 동안에는 낮에도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친구들 만날 때, 외출할 때 이럴 때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또 밖에서는 밥 먹을 때 뺐다가 또 밥 먹고 나면 양치하고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치를 못하면 다시 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도 되게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유지장치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잃어버릴까, 행여나 깨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조금 지내는 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끼는 유지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틀니같이 생겼죠? 유지장치도 치과마다 어떤 걸 주느냐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다닌 치과는 이런 장치를 줬고 이것도 끼면 좀 티가 나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웃을 때는 이렇게 활짝 웃으면은 여기 가로로 철사가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정이 끝났는데도 뭔가 끝난 것 같지 않은 느낌? 그 다음은 가격입니다. 가격은 제가 사실 말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치과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천차만별이고 뭐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병원마다 너무 다 다르고 근데 절대 싸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치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교정을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의 교정 전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랬고요. 마지막으로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교정을 하면서 관리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교정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진짜 관리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또 어쩌면은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될 만큼 관리의 연속이에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음식 조심해야 되지, 장치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 양치 잘해야 되지, 그 다음에 중간부터는 고무줄 잘 껴야 되지, 교정이 끝나고도 유지장치 때문에 뭐 못 먹는 음식 있지,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 꼈다 뺐다 하는 장치 잘 껴야 되지,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지, 그리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도 교정하는 동안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깨끗하게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 끝나고 나면 정말 관리할 게 많아요. 그리고 교정하는 동안에도 관리를 잘 못 해주시면은 뭐 충치나 치아 변색, 뭐 잇몸 질환, 뭐 탈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진짜 관리를 너무너무 잘 해주셔야 돼요. 저도 교정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교정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교정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식은 흡수, 뿌리 짧아지는 거, 블랙 트라이앵글, 그 검은 삼각형, 그리고 팔자주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만약 내가 교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지금 당장은 티가 많이 나지 않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제 볼살이 꺼지면은 이 돌출입이 더 도드라져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치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앞으로 쏠리게 돼요. 그거는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탄력을 잃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이 삐뚤했던 제이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심해졌을 것이고 이가
삐뚤삐뚤하면 양치도 잘 안 되고 당연히 구강 관리가 잘 안 되면 충치도 생기겠죠. 근데 어릴 때는 충치만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충치뿐만 아니라 잇몸 질환까지 같이 생기게 될 것이고 어금니가 교합이 맞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만 제가 저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어금니는 더 쓰러졌을 것이고 그만큼 이 저작 기능에 대해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겠죠. 그리고 치근 흡수, 교정을 하면 치아 뿌리가 조금씩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조금씩 짧아지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니 뿌리가 진짜 짧았었어요. 제가 교정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릴 때 계단에 이 앞니를 부딪혀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아에 비해서 앞니 뿌리가 되게 짤막한데 교정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짧아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앞니 뿌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 조금 짧아진 것도 티가 많이 날 뿐이지 뿌리가 긴 사람들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팔자주름은 제가 어렸을 때 교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교정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돌출입이었기 때문에 입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하기도 했고 또 3년 동안 교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세월이 흐른 만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왜 검은 삼각형 있잖아요. 그거 저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가 이렇게 좀 겹쳐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겹쳐 있던 이 사이에는 당연히 여기 잇몸이 없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펴지면서 여기에 없는 잇몸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검은 삼각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없던 게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되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교정을 하면서 가지런히도 얻었고 돌출입도 개선이 됐고 교합도 개선이 됐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유지장치를 끼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제가 교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치아가 가지런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가 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정을 해서 이가 가지런해졌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유지만 하면 오래오래 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래오래 유지장치도 잘 끼고 가지런한 이 모습을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교정을 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정의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저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